안녕하세요, 조작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그러니까 벌써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2021년의 1분기에 읽었던 책을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2021년 2분기, 그러니까 4, 5, 6월 달 동안에 읽은 책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읽은 책을 노션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먼저 소장 여부, 그 다음에 어떤 책인지 책의 장르가 써있고, 책 제목, 읽었는지 읽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다 읽은 날 정도까지, 그 다음에 간단히 기록할 부분이 있는 책들은 더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읽었던 책은 여기 티끌 같은 나까지가 아마도 3월에 읽은 책 같고, 그 다음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 광인의 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거는 4월부터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방자 신데렐라를 썼는데, 방금 어제 또 읽은 책이 있어서 아직 추가는 안 했지만 한 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많은 책들이 지금 소장 여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특히 이번 2분기에는 제가 러시아 문화 좀 연대기 순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18세기 희곡인 여단장 미성년부터 좀 읽고 있는데요. 이 책들은 희곡이라서 좀 분량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읽고 있는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가 안 돼 있는 거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고, 그 다음에 해방자 신데렐라는 지금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5월에 읽은 책은 일단 좀 비슷한 분위기의 책인데, 하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베를린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허세로미 작가의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 일단 이 두 책이 5월에 읽었어요. 그래서 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마티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 북클럽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북클럽에 같이 읽는 책으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서 지금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기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저자가 베를린에서 목격한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그다음에 난민에 관련된 이슈들을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독일에서 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는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과연 베를린에서는 페미니즘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북클럽에 신청을 해서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인데요. 이거는 들불이라고 여성 독서 모임 커뮤니티가 있어요. 각자 공부하는 유럽 언어를 같이 오픈 카톡 채팅방을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문장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 유자 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달 동안 열렸었는데, 그 둘불에서 또 홍보할 때 올린 책 중에 하나예요.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 그래서 이 책은 미국의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러 가는 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영어라는 또 제2의 언어로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어로서 생각하는 방식을 다시 고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일단 독일에 살았으니까 독일어를 생존을 위해서 좀 공부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덕질을 위해서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 이 사고방식 체계가 언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어의 사고방식으로 이 언어를 표현하려고, 러시아어나 독일어를 표현하려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하려면은 독일어는 독일어만의 사고체계로 좀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 언어 자체를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사고 방식이나 아니면은 그 언어로 만들어지는 문화를 배우는 일도 함께 포함된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습득하면서 한국어를 하면서 좀 제가 한국어에서 느꼈던 피로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돌려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맥락이 중요한 언어잖아요, 한국어는. 그런 피로감이 다른 언어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보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 지바고를 읽었어요. 닥터 지바고는 저번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제가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좋아한 책인데 올해 5월에 드디어 두 권, 1, 2권을 다 읽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읽다가 만 책들이 좀 있어서 그 책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책을 읽다 말았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읽다가 만 책은 바로 이 토니 모리슨의 보이지 않는 잉크예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일단 저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읽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책이고 계속 내용을 곱씹어 보게 되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다른 길에 제가 또 빠져가지고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어서 잠시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 책 읽다가 독서 노트를, 일단 저는 필사 노트죠, 사실상. 필사 노트를 또 쓰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읽다 만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이거는 트위터에서 많이 추천해 주셔서 사서 읽게 되었는데, 아글라야 페토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라는 책이에요. 정말 유명한 작가이자 번역가인 배수아님께서 옮기셨는데 독일어로 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일단 읽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데 내용이 참 한마디로 묘사를 할 수 없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의 주인공의 부모님은 서커스에서 단원으로 일하시는데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고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달아서 그 머리카락으로 온 몸의 무게를 지탱한 다음에 공중에 머리카락으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개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참 정서적으로 무거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읽다 말았냐면, 일단 책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 읽고 자기 전에 읽고 머리맡에 책을 두고 잤는데 그날 밤에 가위를 연달아 3번이나 눌렀어요. 그래서 저는 가위를 그렇게 많이 눌리는 편은 아닌데 가위를 이렇게 3번 눌리고 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잠을 자고, 그 뒤로는 가위 눌린 경험이 너무 꺼림칙해서, 이 책이 꺼림칙하다는 게 아니라 가위를 눌린 그게 꺼림칙해서 이 책은 좀 약간 날 밝을 때 이 책이 담고 있는 그런 무게감과 밝은 대낮의 밝음으로 좀 중화를 시키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보류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도 아까 보여드린 보이지 않는 잉크처럼 꼭 다시 완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거의 러시아 문학을 연대기 순서로 읽었어요. 18세기 희곡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지금 푸슈킨도 읽고 있고, 지난번에 보리스 고드너프 이야기도 해드린 적 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도서관에서 2권을 빌려서 읽었는데요. 첫 번째는 리곱스카야 공작 부인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레르몬토프라는 러시아의 작가가 진 책이고, 지금 지만지에서 나왔는데 책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보이진 않는 잉크, 이 책도 그렇게 작은 책은 아니는데 이 책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큰 글씨 책이라서 약시나 아니면은 좀 시각에 작은 글씨를 읽는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글씨가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이 책이 큰 글씨 책밖에 없어서 빌렸는데, 사실 저는 레르몬토프 이 책 이전에 희곡인 가면무도회를 읽었는데 가면무도회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미완성된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다른 분께 읽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일단 레르몬토프는 워낙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따끈따끈하게 어제 읽은 책으로는 역시 또 러시아의 작가가 쓴 투르게네프의 햄릿과 돈키호테라는 에세이예요.
그래서 투르겐네프가 햄릿이랑 돈키호테라는 두 소설 속의 인물상을 비교를 하면서 뭐 햄릿이라는 인물상은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돈키호테라는 인물상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비교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햄릿은 뭐 분석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돈키호테는 뭐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햄릿과 돈키호테는 유명한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에세이 자체가 좀 러시아 문학계에서 유명한 에세이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읽은 책으로는 해방자 신데렐라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둘풀 커뮤니티에서 북클럽 책을 읽고 나누는 거기에 참가를 해서 받은 책인데 요즘에 그 옛날에 전통적인 동화를 뭐 여성 서사 그다음에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다시 쓰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그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동화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을 제가 좀 현대의 시각에 맞게 인종차별적이거나 여성차별적인 거를 좀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신데렐라는 워낙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신데렐라라는 이게 단순히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그거 하나 자체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역할도 이제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를 리베카 솔닛이라는 작가가 재해석을 해서 기본적인 신데렐라의 틀을 갖고 있지만 과연 신데렐라가 해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신데렐라의 진정한 결말은 왕자가 유리구두의 주인인 신데렐라를 찾아서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입신양명해서 사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알맞은 신데렐라의 결말일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할 법한 고민인데 그것에 대한 리베카 솔닛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보면은 이런 실루엣을 이용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인지 일단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뭔가 인종을 넘어서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해설도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짧은 동화책이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주변에 어린이 친구들에게 다 한 권씩 사서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2분기 동안 쓴 독서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일단 4월달에 읽은 책부터죠.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저번에 독서 노트도 쓰는 과정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이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읽은 책도 매일매일 북클럽을 지금 9일 동안 했는데 매일매일 필사를 이 정도로 했습니다. 2장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언어에 속지 않는 법은 이렇게 한 장을 했는데 필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책은 다 끝까지 읽었고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닥터지바고 또 저번에 필사하는 것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책에 나온 문장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유리 지바고의 시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햄릿 시도 한글이랑 러시아어로 필사를 했고요. 여기까지 했네요. 그래서 벌써 7월이 돼서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실감 나시나요? 저는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번 2분기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길고 긴 3개월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갈 계획이고 다음에 3분기가 끝나는 9월 말에도 꼭 3분기 동안 어떤 책을 읽었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